안녕하세요. 정 프렌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요 정 프렌치 작곡 코로나 바이러스 판타지를 들으셨습니다. 이게 웬일입니까? 그냥 에브리데이요 학생들이 오기 전에요 이 연주곡을 제가 계속 쳐야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학생들이 오면요 세니타이저 줘서 손 닦고 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하고 뭐 이렇게 닦고 쓸고요. 정말 이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죠. 자, 이 판타지에 악보는 없고요. 악보는 여러분의 뇌에 들어가 있습니다. 벌써 입력이 돼 있죠.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 여러분은 뭐를 들으셨냐면요, 많은 테크닉을 들으셨어요. 첫 번째 스케일 들으셨죠? 스케일이죠. 그 다음에 또 크로매틱 반음계를 들으셨어요. 이게 반음계입니다. 그 다음에 컨트라리 모션도 들으셨어요. 컨트라리 모션은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펜타토닉을 들으셨어요. 펜타토닉은 무엇이냐면요, 블랙 건반으로 치면요 아리랑이죠? 이게 펜타토닉입니다. 임프레셔니즘 그 시대 때요 그 데뷔시가 이 펜타토닉을 사용했죠. 펜타라는 건 다섯이라는 뜻입니다. 5가지 음으로 스케일이 만들어진 거요. 그래서 전에 제가 그리크 그 히스토리 설명할 때, 음악 설명할 때 그리크 시대 때 뭐 모노 트레이드 그 기억나시죠? 그래서 펜타 5. 그 다음에 또 뭐를 들으셨냐면요, 아르페지오를 들으셨어요. 아르페지오는 뭐냐면 트라이에드, 이거 하음 있죠? 3하음,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아르페지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들으셨나요? 크로매틱 스케어. 이 크로매틱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12음으로 나눠서 작곡한 게 뭐죠? 그 Well Tempered Clavier 기억나시죠?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음악적으로 이렇게 테크니컬리 뭐 스케어, 아르페지오, 펜타토닉, 뭐 그다음에 또 뭐죠? 크로매틱 이런 것들을요 아시고 나면 음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또 그 음악이 잘 귀에 들어옵니다. 제가 마지막 부분에요 베토벤의 그 심포니 넘버 9을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음악 속에 그 기교를 집어넣는 것을요 카텐자라 그래요. 카텐자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콘체르토, 그러니까 또 콘체르토로 가야 되는데, 콘체르토는 또 뭐냐면요 음악이 그러니까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는 것을 콘체르토라고 그래요. 그 콘체르토, 그러니까 피아노 콘체르토, 첼로 콘체르토, 뭐 바이올린 콘체르토 이렇게 있죠. 그러니까 솔리스트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요. 그런데 1악장 막 치다가 끝부분에 가서요 솔리스트가 혼자서 오케스트라 없이 막 연주를 기교를 내면서 칩니다. 그게 바로 카텐자예요. 그리고 이 콘체르토는요 원래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콘체르타토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 원어가요. 콘체르타토라는 건 또 무엇이냐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반대성이 띈, 그러니까 하모니는 반대성을 띈 것이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것을 하모니라 그랬잖아요. 그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연주하는 것을 콘체르타토라 그래요.
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는요, 두 그룹으로 나눠서 으짜 이렇게 서로 question answer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어요. 이것을 콘체르타토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시대에 고전파 시대가 가지고 콘체르타토가 없어지고 콘체르토, 그러니까 콘체르토 솔로와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. 정리해 볼까요? 두 그룹으로 으짜으짜한 콘체르타토가 바로크 시대까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다음 시대 고전파 때 콘체르타토라고 하지 않고 콘체르토 이래가지고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콘체르토에는 기교를, 그러니까 솔리스트가 기교를 부릴 수 있는 파트 카텐자가 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베토벤 심포니 넘버 9을 집어넣습니다. 그 이유는요, 베토벤 심포니 넘버 9을 오이투조이라고 하죠. 그 환희의 송, 환희의 찬가라고 하죠. 이 베토벤이요, 그 환희의 찬가를 작곡할 때는요, 기가 완전히 먹은 상태였어요. 거기다가 또요, 뭐냐면은 그 나폴레옹이 그 딕테이터십, 그러니까 독재자를 몰렸잖아요.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또 막 영토를 확장한다 그러면서 그 젊은 그 군인들을 갖다가 러시아로 많이 보냈는데 그 500,000을 보낸 그 원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냥 몇천 명만 살아남아 왔어요. 이러니까 프랑스에는요, 막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. 그래서 나폴레옹을 좀 완전히 역적으로 몰았어요. 근데 또 나폴레옹이요, 거기다 자기 자신이요, 크라운을 탁 씁니다. 왕관을 자기 스스로 쓰면서 나는 왕이다 이러고 선포를 해요. 이러니요, 국민들이 얼마나 더 화가 났습니까? 그런데 베토벤이요, 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 전에요, 그 에로이카 심포니,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그런 심포니를 작곡해가지고 이 나폴레옹한테 주지 않습니까? 헌정을 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, 야 베토벤, 너 이제 봤더니 너 나폴레옹 엉덩이나 그냥 긁는 그런 자였구나 이러면서 베토벤을 그냥 완전히 짓밟습니다. 그러니까 베토벤은요, 이렇게 국민으로부터요, 이제 완전 야유를 보내지게 되고, 거기다가 기도 먹어지고요. 또 그뿐이 아닙니다. 그 동생의 아들을 어답트했어요. 그래서 양자를 맞았는데 그 양자애가요, 아주 못되게 나가요. 그래서 베토벤을 배반합니다. 그러니까 그 상처, 베토벤이 또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, 수술을 받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, 그 호수, 배에 물이 찼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 의사가요, 그 호수에다가 이게 날카로운 거를, 뭐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꼽아가지고 배에다 그냥 이렇게 탁 꼽았어요.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요, 그때 사람들은요, 어떻게 했냐면은, 술을 많이 마시든가 아니면요, 아편, 그러니까 마약을 했어요. 근데 베토벤은요,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. 마약을 하지 않고 이 와인을 마셨어요. 그런데 이 와인을 마시는데 어떻게 하냐면, 지금은 또 와인병을 이렇게 사서 마시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요, 와인병으로 사서 마시는 게 아니고 와인병을 들고 가면요, 그 와이너리에서요, 와인을 채워줬어요. 근데 그 병이요, 뭐로 만들었냐면 나부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나부로 만든 데다 와인이 들어가니까 그게 녹아서 나오는데,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?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납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 배에 문제가 있는 게요, 납성분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베토벤은요, 이 고통 속에서 이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그냥 격리되지, 거기다가 또 배반당하지, 납성분, 그 납 중독되죠, 기 먹었죠, 이런 상태에서요, 이 곡을 작곡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곡은요, 사실 그 희극이에요. 그 전에 제가 데스벨레 제가 설명할 때 단테 그 희극을 얘기했는데요. 희극은 뭐냐 그래요? 코미디라 그랬잖아요. 코미디가 그 오리지널이 코메디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. 맨 처음에 모든 고충과 막 슬픔, 그다음 비애 이런 걸 다 겪은 다음에 해피 엔딩이 온다 하는 게 코메디아라 그랬어요.
그러니까 막 웃기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베토벤은요, 이 코미디아 희극을요, 이 심포니 넘버 9에다가 어답트를 합니다. 그래서 1악장, 2악장은요, 그 많은 고뇌, 고통,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3악장은요, 진짜로 막 그냥 눈물을 짜내는, 그렇게 슬프고도 막 그냥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곡이에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 막 기쁜 음악을 들으면 그거는요, 잠시예요.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, 이 마음의 이 깊이에 그 슬픔을 다 빼내려고 하면요, 더 슬픈 곡을 들으라고 합니다. 카타르시스. 그래서 베토벤이요, 이 3악장을 그렇게 카타르시스, 이렇게 모든 슬픔이 다 담긴 그런 악장을 만들어내요. 그 다음에 4악장이 뭡니까? 기쁨. 이걸 다 빼내는 거예요. 그 카타르시스에 인해서 정화시키면서요, 환희의 창가가 나옵니다. 그래서요, 이 심포니 넘버 9은요, 마음이 울적하고 굉장히 막 우울증 걸리고요, 거기다가 막 모든 게 귀찮고 막 이런 분들은요, 이 곡을 들으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. 특히 3악장 그리고 4악장. 3악장 그 슬픔 막 짜내는 거예요. 막 틀어냅니다. 짜서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물을 다 짜낸 다음에 4악장이에요. 그 overcome, I'm done, 해냈다 이거죠. 베토벤이요,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, 아니 지금도 뭐 무슨 그 학자들은요, 베토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환희에 차가지고 작곡들을 했다고 하는데요, 전혀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.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요, 이열서고, 그러니까 몇 년 전에요, 그 베토벤 머리카락이요, 옥션에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캘리포니아요, 그 베토벤 그 연구자 그 소사이어티에서요, 그거를 옥션에 이겼어요. 분석을 해봤습니다. 머리카락을요. 그랬더니요, 그 당시에 뭐 마약을 했다느니 또 베토벤이 매독에 걸렸다는 소리도 나왔거든요. 전혀 아닌 게 증명이 됐고요. 와인을 마심으로 인해서요, 그 납성분이 더 이렇게 그 와인병에 의해서 납성분이 녹아들어가지고 몸이 더 악화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. DNA를 의해서요. 그런데요, 좀 소름 끼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, 그 머리카락에 DNA가 있잖아요. 그걸로요, 그 베토벤을 그걸 뭐라 그러죠? 복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하지 못하게 돼 있죠?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베토벤을 지금 시대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죠. 궁금해요. 지금 베토벤이 다시 태어나서 나온다면은 굉장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. 그리고 뭐 에브리데이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가지고요, 우리들을 즐겁게 할 것이며, 그 사랑했던 여자를 가슴속에 담아놨잖아요. 근데 이 시대에선 또 어떤 여자를 사랑할 것이며, 또 과연 그렇게 또 담아둘 것인가. 또 이번 시대에는 장가를 가겠죠. 총각으로 평생을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나면은 장가를 가고 아주 벼락부자로 살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좀 여러분을 웃겨보느라고요, 제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판타지도 연주를 했습니다. 마음을 즐겁게 가지시고요. 지금 이럴 때 참 뭐 많은 그냥 거짓 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. 그거 다 듣지 마시고요,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클래시컬 음악을 들으시고 랄랄랄라 들으시면서 뭐 청소도 하시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세요. 자,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.